TTN-109 중국 경제 강압 스톱, 범세계적 반대 움직임 가속화, 리투아니아 거센 반발에 중국도 움찔. 랜드 연구소 2023년 6월 9일 브라이언 프레드릭, 하워드 제이 샤츠. 지난 5월 경제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이 출범하면서 주요 7개국 주요 경제국은 수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의 강압에 직면해 있던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를 거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G7 회원국의 이러한 공동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최근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2021년 11월 나토와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는 새로운 대만 대표 사무소를 환영했다. 그러나 차이니즈 타이페이나 다른 용어가 아닌 타이완이라고 부르도록 허용한 것은 베이징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했다. 2021년 국내 총생산이 17조 7천억 달러인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664억 달러에 비해 리투아니아에 대해 1년의 강압적인 무역 조치를 도입했다. 이것은 중국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인식된 작은 국가들에 대해 시행해온 그러한 강압적인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G7 협정은 지난 12월 서명된 미국 국방수급법의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 태스크포스는 권한의 일부로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을 동맹국 및 파트너와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세계 주요 경제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그들의 대응을 고려할 때 국가가 그러한 강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남겨질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 우리의 최근 랜드 보고서, 중국 강압에 대한 대응, 중국 경제 압력에 대한 다자간 대응은 이러한 다양한 옵션을 식별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의 비용과 이점을 포함하여 미국이 이러한 집단적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서구가 그러한 괴롭힘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많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국제 질서의 형태를 두고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다. 중국의 압력 캠페인은 국가의 의사결정과 주권에 오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작은 국가들은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주저하고 베이징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정책을 피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작은 국가가 국가적 열망을 큰 국가의 영향권에 종속시키는 시스템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가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응하고 잠재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광범위한 조치가 있다. 첫째,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G7은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단결할 수 있다.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성명을 한 전례가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하여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G7 정상회담 이전에는 중국의 강압적 활동에 대해 이처럼 광범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이 강압적 노력을 멈출 때까지 중국에 대해 다자간 교역이나 여행 금지 등 합동으로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중국이 한 일에 보답할 수도 있고 중국의 행동과 관련이 없지만 중국의 경제적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셋째, 그들은 중국의 분노의 대상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중국의 강압의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이 금지한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거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는 비용이 수반되지만 단합된 성명서는 비용이 가장 적다. 이러한 비용에는 미국과 그 파트너가 중국의 무역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인 경제적 및 비경제적 보복 비용 또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중국이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의 정책을 계속 지시하도록 허용하는 비용과 비교되어야 한다. 최근 사건은 집단 행동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점점 더 기꺼이 반발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유럽연합은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소송을 시작했다. 대만은 리투아니아 대만 공동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 신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미국은 지원의 표시로 고위 대표단을 리투아니아에 파견하고 강제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EU와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그 자체로 중국의 압력의 대상인 호주는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리투아니아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리투아니아를 넘어 유럽연합은 새롭고 공식적인 강압기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징후는 특히 중국의 강압에 대한 유럽의 목표에 희망적이지만 이러한 반강압 노력은 잠재적인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된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다면 가장 강력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도 과거에 지속적인 중국의 강압적인 캠페인을 견뎌왔으며 미국의 아시아 조약 동맹국은 유럽이나 북미 지역보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의존하고 있다.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1년에 중국과 거래된 총 상품이 각각 미국과 EU가 거래한 모든 상품의
15%와 16%에 달한다고 계산한다. 이 수치는 일본의 경우 23%, 한국은 24%였다. 미국, EU 회원국, 나토 회원국 및 미국의 아시아 조약 동맹국을 포함하여 G7에서 확장되는 서방의 완전한 경제력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리더십과 조정이 필요하다. 세계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1년에 이들 국가가 전 세계 GDP의 57%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18.5%를 차지했다고 계산한다.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서방이 작은 국가들의 정책적 자유를 보호하고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중국의 행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를 제공한다. 이 방향은 세계와 중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 특히 국가가 합의된 규칙 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국제규칙 기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이 해설은 원래 2023년 6월 9일 더 힐에 게재되었습니다. 브라이언 프레드릭, 랜드 프로젝트 공군 전략 및 교리 프로그램 부국장, 선임 정치과학자입니다. 하워드 J. 샤츠, 수석 경제학자, 바르디랜드 대학원 정책 분석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